예, 감사합니다, 원장님. 매년, 세계 경제를 전망을, 하죠. 여러 기관에서도 전망을 하고, 그래서 사실 들어보면은 다 비슷한 이야기 같기도 하고, 매년 무슨 작년, 재작년, 2008년 이후부터는 계속 이제 위기가 계속됐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럼 올해는 어떤 변화가 있느냐, 그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크게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항상 리스크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리스크를 이제 위험을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경영 전략을 세우시긴 하겠지만은 작년 이맘때에 비해서는 위험 요소가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거는 이제 사실인 것 같아요. 작년에 비해서. 작년 이맘때 같으면은 그때 기억하시겠지만은 무슨 유럽이 이렇게 붕괴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리고 대규모 국가 부도 사태가 날 수 있다 이런 위험성이 있었고, 사실은 그래서 글로벌 경제가 저희들은 작년 이맘때 그래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이라고는 이야기는 했지만은 사실은 정치적인 게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전망하기 힘들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요소는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위험성 많이 줄었다. 두 번째는 유가입니다. 유가인데, 저희들은 항상 유가는 기본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왔었는데, 그 이유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수급상을 봤을 때 수요는 이제 매년 2.5% 정도만 늘더라도 공급이 이제 딸리기 때문에 유가는 지속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저희들 회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어떤 하나의 뷰였는데, 작년 저희들 후반기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그런 입장을 바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아시겠지만, 셰일 가스를 이제 채굴 하는 방법이 이제 셰일 오일에도 적용이 돼가지고, 셰일 오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 많이 이제 채굴이 진행되고 있는데, 실제 채굴을 하는 사이트를 이제 하나하나 이제 인스펙션을 해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상당히 이제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유가가 앞으로는 이제 셰일 오일,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 혁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것 때문에, 추세적으로 이제 안정화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경제가 좋아져서, 원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은 그만만 공급이 늘어난다고 저희들은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이제 단기적으로는 수급 상황으로 봤을 때 타이트하기 때문에 떨어지지는 않겠지만은 그렇다고 오른다고도 보지 않고, 그러니까 WTI 같은 $100 정도 선에서 계속 유지되고, 그리고 한 3, 4년 정도 있으면은 $80 선으로 떨어지는 걸로 보고 있으니까, 한국을 포함해서 원유를 많이 수입하는 그런 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중기적으로는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저희들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건 글로벌 경제, 세계 경제 전체의 전망이고, 그러니까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실적치고, 그리고 이제 까맣게 되어 있는 쪽은, 그러니까 진하게 되어 있는 것은 이제 앞으로 이제 예상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난 2007년까지를 봤을 때 2003년부터라고 보면 이제 2003년부터 글로벌 경제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3.4%, 4.6%, 4.4%.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금융위기 전에 한 4, 5년간은 굉장히 세계 경제가 빨리 성장하던 시기였습니다. 5%를 상향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같으면 이제 거의 중국 같은 경우에는 10% 이상 성장을 했고, 미국도 3% 성장을 했고, 유럽이 한 2% 성장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성장은 앞으로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10년간은 안 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0년 후에는 이제 이렇게 중국이 10% 이상 성장할 것 같지는 않고, 인도라든지 또 다른 나라들이 이제 사이즈가 큰 나라들이 성장을 하게 되면은, 좀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식의 성장은 앞으로는
오지 않는다고 보는 게 정상인 것 같고, 한 4% 정도의 성장을 이제 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메시지는, 금융위기 전에 어떤 그 좋은 호황기를 기억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것은 앞으로 당분간 오지 않는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또 아주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 지금 이제 저성장, 저금리, 장기 불황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또 그렇게 또 비관적으로 볼 건 아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도 조금 좋아진다고 저희들은 글로벌하게 그렇게 보고 있고, 내년 정도 되면은 미국이 회복을 상당히 많이 한다고 봅니다. 내년에는 미국 같은 경우는 3% 정도 성장을 한다고 보니까 거의 이제 금융위기 전 수준으로 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 4% 글로벌 경제가 4% 성장하는 것은 결국 이제 미국이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회복을 하면서 성장을 이제 하는 거다, 견인하는 거라고 보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은 새 정부 하에서 한 8%, 7.5 내지 8% 정도를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나라별로 성장률이 이제 나오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 사실은 1.8%니까 작년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지만은 중요한 거는 이제 분기별 때 트렌드를 보면 상당히 올라가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내년에는 거의 한 3% 정도로 성장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도국하고 선진국을 봤을 때 개도국 같은 경우는 올해 한 6%, 내년에는 거의 7% 쪽으로 성장한다고 보고 있고, 내년하고 올해하고 큰 차이는 이제 선진국 시장이 올해는 1% 선에서 머무르다가 내년에는 2% 선으로 늘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추가적인 성장은 내년에는 이제 선진국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러면 왜 저희들은 내년엔 괜찮아진다고 하냐. 2, 3년 전 이야기를 들어보면 당시 미국이 일본같이 된다. 그리고 미국의 금융위기는 결국은 이제 장기화돼서 계속 힘들 것이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었고, 그리고 또 미국 부동산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았는데, 저희들은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지금 수급상으로 봤을 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구 구조가 나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일본하고는 다르게 미국은 인구 구조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인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신규 주택에 대한 수요가 한 100만 호 정도 저희들은 100만 호 이상 된다고 보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없어지는 집까지 포함하면 멸실이라 그러죠. 까지 포함하면은 거의 150, 거의 한 140만 호 정도가 늘어나는데, 수요가 실제 공급은 금융위기 때는 거의 한 50만 호 정도밖에 안 됐고, 지금 약간 늘어났다고 해봐야 한 80만 호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수급상으로 차이가 나고, 그럼 그렇다고 왜 그럼 집값이 바로 오르지 않느냐 하면은 이제 사실은 그동안에 우리나라도 그렇겠지만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미분양인데 미국은 미분양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빈집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그런 팩터 때문에 재고가 남아있다고 할까요? 그런 것 때문에 됐는데, 재고 같은 것도 사실은 지금은 3% 선에서 지금 2%로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은 개선된다고 보고 있고, 이제 가장 지금 이제 미국 경제를 소위 말하는 발목을 잡는 것은 이제 결국은 재정 쪽인데, 재정 쪽도 저희들은 연초에 재정 절벽 우려가 상당히 이제 감소돼서, 그래서 3월 달 같은 경우에는 강제적인 어떤 지출 축소를 하긴 하겠지만은 큰 임팩트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퀘스트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은 1월 달 초와 같이 그렇게 조세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큰 어떤 변수가 됐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많이 줄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유가를 말씀하시면서 어떤 생산혁명을 말씀드렸는데, 기술혁명을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에서 하루 아마 쓰는 기름이 한 500만 배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 때 미국에서 추가적으로 정산한다고 예상되는 5년간에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한 400만 배럴 정도 늘어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400만 배럴이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거고,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 60년대부터 봤을 때 400만 배럴, 500만 배럴 정도 정산이 된 것은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그런 식의 어떤 혁명이 미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다른 나라도 이제 전파가 되면서 결국은 이제 코스트가 떨어진다고 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코스트가 떨어지게 되면서 유가는 이제 하향 안정화된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2010년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2010년 같은 경우에
각 나라별로 부양을 하면서, 그리고 또 물가가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자재 값이 오르고 유가가 오르면서 다시 이제 경기가 또 안 좋아졌는데, 그런 식의 위험성 많이 줄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GDP의 10% 정도, 거의 1,000억 불 정도가 이제, 원유를 비롯한 다른 에너지를 수입하는 데 들어가고, 뭐 타이완, 타일랜드, 필리핀 전부 다가 이제 수입국이기 때문에 아시아 국가들한테는 그 유가의 하향 안정화는 상당히 좋은 소식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제 결국 이제 그 지역별로 봤을 때 뭐 미국이 이제 내년에는 상당히 좋아지면서 견인을 한다고 하는데, 하시면 크게 봤을 때는 아시아 쪽이 굉장히 이제 그 중요한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아세안 쪽도 지금 약간 상대적으로 좋고, 중국도 뭐 생각보다는 이제 지금 다시 또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사이즈로 보면은 글로벌 경제 한 30% 정도를 아시아가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고, 각 나라별로 봤을 때,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거의 모든 아시아 국가들이 서로 이제 무역하는 것이, 아시아 국가끼리 무역하는 것이 자기들 수출하는 게 한 반 정도가 이제 아시아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한 30% 정도는 이제 중국으로 가니까 나머지 이제 다른 아세안 국가를 다 포함하면 우리나라 54% 정도 저희들은 뭐 이렇게 무역 여기 협회에서도 아직 그렇게 뭐 데이터는 잘 가지고 계시겠지만 이제 그렇게 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지역 내부에서 교육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이제 그 성장률에 대한 어떤 기여들을 보면은 아시아 국가들이 차지하는, 중국이 가장 중요하겠죠. 한 3분의 2 정도는 이제 아시아에서 이제 성장이 나온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인구 구조를 봤어도 거의 3분의 2 정도가 이제, 3분의 2 정도, 63% 정도가 이제 그 도시와 인구가 늘어나는 것도 이제 아시아에서 다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뭐, 그래서 각 나라별로 이제 지금 가장 최근에 데이터를 보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각 아시아 국가들이 이제 늘어나는 그런 추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제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내수가 이제 안 좋다고 이제 많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수니까 그러면 이제 해외하고 이제 관련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연구한 거에 따르면 작년하고 재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내수가 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물론 뭐 가계부채라든지 또는 뭐 집값, 뭐 이런 부동산 이런 것도 영향을 줬지만은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은 유럽의 정책 불확실성이 상당히 큰 효과가 있었다라고 저희들은 이제 판단하고 있고, 유럽의 정책의 불확실성이라는 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개량화가 곤란하지만은 요새는 이렇게 다 이제 인터넷이 발달됐기 때문에 그런 식의 어떤 불확실성이라는 어떤 그런 식의 키워드를 이제 인터넷에서 서치를 해가지고 매일매일 카운트를 합니다. 그래서 카운트를 해가지고 인덱스를 만들어 보면은 저희가 만든 게 아니라 이제 스탠포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만드는데, 그걸 가지고 한국의 소매 변동을 보면 상당히 이제 연관성이 많게 나오고, 한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싱가포르, 홍콩, 미국까지도 이제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러니까 이제 유럽의 불안이 고조가 되면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일단 오르죠. 환율이 오르고 또 정시가 이제 안 좋아지고, 뭐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재작년 신문 보시면은 거의 매일 뭐 유럽 사태 무슨 뭐 이태리 국채금리가 7%까지 오르고 이러면 이제 정시가 안 좋고 이제 환율이 안 좋아지면서 이제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뭐 그런 것이 영향을 미친 걸로 나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팩터가, 그러니까 무역뿐만 아니라 이런 식의 어떤 글로벌 팩터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은 뭐 유럽은 지속적으로 뭐 올해도 불황이겠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린 같이 아주 극단적인 그런 위험성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저희들의 예측이 이제 올해 전망이 맞다고 하면은 수출도 한 뭐 작년같이 마이너스는 되진 않고 뭐 4, 5% 정도 는다고 보고, 그리고 해외 쪽에서 아주 불안한 어떤 그런 요소가 줄게 되면 소비 심리도 개선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환율은 이제 이성희 지점장께서 말씀할 거기 때문에 저는 생략을 하고, 일단 그리고 이제 그러면 해외 쪽에 금융 변수가 우리나라 이제 금융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를 이제 잠시 말씀을 드리고 세미나를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피인데요. 코스피인데 이제 그러니까 매달 평균의 코스피의 가격입니다. 코스피의 가격. 그러니까 뭐 집도 가격이 있고 모든 물건이 가격이 있듯이 이제 코스피도 가격이 있는데 코스피를 저희 이제 퍼로 가지고 봤을 때 그 실적의 8배까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8배. 그러니까 실적의 8배. 평균 한 10 정도라고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제 쉽게 생각하면은 10억짜리 그러니까 10억이 이제 만약에 실적이라고 이윤이라고 하면은 그거를 100원을 주고 사는 게 이제 P가 10이죠. 근데 그게 이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제 실제 그러니까 비싼 거죠. 그러니까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러니까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싸지는 거고 이제 올라가면 비싸지는 건데 8까지 떨어졌습니다. 그게 2008년에 이제 8까지 떨어졌고 그리고 2010년에 이제 그리스가 이제 문제가 되면서 남유럽 위기 되면서 이제 다시 9까지 떨어졌다가 재작년이죠. 2011년 후반기에는 이제 미국까지 이제 그것이 번지면서 미국의 소위 말하는 국가 부도 위험이 이제 위험도가 올라가고 유럽이 이제 망가진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8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현재는 9 정도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라고 하면은 상당히 낮은 수준, 현재는 낮은 수준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수출, 이제 저기 수출 많이 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수출하고 이제 또 우리나라 코스피를 비교해 보면은, 2001년부터 그러니까 10몇 년간을 봤을 때 코스피하고 우리나라 그러니까 수출액 그러니까 하루 평균이죠. 하루 평균 수출이 굉장히 비슷하게 갔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1000 이하인 적이 이제 2004년, 2003년 그때가 그 당시 우리나라 하루 수출하는 게 평균 이제 한 10억 불 미만이었죠. 10억 불 미만. 그때 코스피 1000이었고. 그리고 2008년에 이제 2007년, 2008년에 코스피가 이제 2000을 이제 올라갈 때 그때 이제 우리나라가 수출이 이제 한 20억 불 정도, 하루 수출이 20억 불 정도로 늘었는데, 그게 2008년 후반에 이제 금융위기 나면서, 한 40% 떨어졌습니다. 코스피가 2000에서 이제 1600, 거의 1200까지 떨어졌죠. 떨어지면서 수출도 마찬가지로 감소했습니다. 급감했는데, 그때 한 40%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이 먼저 떨어지고 이제 수출이 안 좋아졌는데, 재작년 2011년 이후에 또 이제 그때 아까 말씀드린 같이 그 S&P가 미국 국가 신용도를 다운그레이드하고 유럽 문제가 벌어지면서 이제 주식시장 또 망가졌죠. 그래서 다시 2000이 또 떨어졌다가 지금 이제 오르락내리락 해도 오늘 이제 어저께까지 2000을 다시 이제 회복했는데 평균으로 봤을 때 수출 쪽을 보면은 2008년하고 다른 것이 2008년에는 수출이 진짜 망가졌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실제로 크라이시스가 일어났고. 근데 지금의 유럽의 상황은 위기가 이게 현실을 되려고 하다가 안 된 거죠, 사실은. 그것 때문에 아직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태리, 스페인, 언젠가 터질까, 그리스도 언제 부도날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분명히 다른 점은, 유럽의 위기는 미국의 위기와는 다르게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진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실제로 실물 경제가 그 당시만큼 충격을 받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수출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성장은 하지 않았지만 옆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옆으로 가고 이제 물론 이제 올해까지 수출이 얼마나 늘어날지 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산 가격 또는 그러니까 환율도 마찬가지죠. 자산 가격이나 환율이나 또는 이제 정시 같은 것도 만약에 이제 글로벌 경제 상황이 지금보다 더 악화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수준보다 좀 이렇게 정상화되는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보는 거죠. 이런 식의 차트를 보면은. 그래서 환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은 2007년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2007년 아까도 말씀드린 같이 굉장히 글로벌 경제가 오버히팅 되는 상황이었죠. 우리나라 조선 업계 아시다시피 2007년에 수주도 엄청 많이 받았고 우리나라 수출이 20%씩 늘어날 때인데 그때가 우리가 일본 엔하고 비교해서 8이었다고 하면은 지금은 세계 경제가 회복한다고 하지만 3.4%밖에 안 되니까 엄청나게 아직은 약한 회복이고 또 아시다시피 2007년에 하고 비교하면 지금 5년이 지났는데 5년 동안 우리나라는 인플레가 거의 매년 3% 정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은 인플레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엔하고 원화 레이트가 11.5라고 했을 때 그게
8하고 비교했을 때 11.5가 아니라 한 10 정도, 예. 10 약간 미만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지금 이엔이 추가로 약세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일본하고 경쟁하는 기업들 많이 힘들 것 같아요. 물론 매출이 확 늘어나면은 환율이 좀 환율이 이제 강세되더라도, 원화 강세되더라도 큰 문제 없지 않습니까? 2007년에 뭐, 해외 경기가 좋으니까 환율 때문에 아주 안 좋았던 건 아니었죠. 그래서, 근데 지금은 이제 상황이 다르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 지금 현재 글로벌 경기가 어떤 상황이냐.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굉장히 숫자가 매일매일 나오니까 사실 따라가기 힘든데, 이제 금융 쪽에 있는 분들은 이제 다들 이제 매일매일 보시니까 그렇지만 기업 하시는 분들은 그걸 매번 따라잡기가 쉽지는 않은데 저희들은 이제 글로벌 리딩 인디케이터라고 우리나라도 이제 선행지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한국의 선행지수가 있듯이 저희들은 이제 글로벌하게 세계 전체의 선행지수를 매달 저희들이 이제 만들어내는데 지난 2006년부터 봤을 때 이게 라인이 있는데, 선이 있는데, 그게 이제 새까맣게, 동그라미가 새까맣게 된 게 이제 좀 좋아진다는 그런 식의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좋아진다는 신호죠. 근데 시장이 좋아지는 건 결국은 실물을 선행하기 때문에 결국 실물도 좋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지난 6년, 7년간에 한 5번 정도 있었는데, 2007년 상반기에 이제 좋아지기 시작해가지고 6개월 정도 갔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코스피가 상당히 올랐습니다. 그리고는 2008년 말, 그러니까 2008년 말이면 사실 세계 경제 위기에 거의 그때 무슨 공황 수준이라고 그러면서 다들 이제 주식은 다 이제 안 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그 당시에 이제 사실 회복을 시작했다고 저는 보는 거죠. 회복을 시작했다고 보는 거고. 그리고는 이제 시장도 좋아지고 경기도 좋아졌죠. 회복이 됐죠. 상당히 빠르게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0년 후반기에 다시 좋아지기 시작했다가, 다시 세컨더리 좋아지기 시작했다가, 그리고는 이제 우리나라 정시가 이제 2000을 찍고, 그리고 이제 유일하게 이제 약간 안 맞았던 것은 2011년 같은 경우에 약간 좋아지다가 이제 또 미국 무슨 재정절벽 문제 때문에 다시 이제 안 좋아졌다가 옆으로 가다가 작년 8월 달부터 이제 다시 좋아지는 약간 회복되는 시그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월 달 그러니까 1월 말까지의 숫자를 봤을 때 2월 달에 전망은 약간 좋아지는 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보는 세계 경제 사이클이 이제 회복하는 게 맞다고 하면은 아마 이런 식의 패턴은 당분 계속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금융시장이나 또는 심지어는 정부 하기에 달렸겠지만은 우리나라 이제 국내 자산 시장 중에서 특히 이제 부동산이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더 악화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그 다음 차트는 이제 글로벌 리딩 인디케이터에 들어있는 컴포넌트가 뭐냐 하는 걸 보여드리는 건데 여러분들은 그까지는 아실 필요가 없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수출도 들어있고 10개 정도가 들어있는데 굉장히 이제 전체 글로벌 경제 전체를 다 이제 봐서 이제 만드는 인덱스라고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럼 글로벌 경제도 중요하지만 이제 외국에서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것은 어떻게 이제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차트를 하나 그렸는데 그래서 이제 채권 시장은 아니고 이쪽은 이제 주식 시장인데 2001년부터 봤을 때 막대 그래프가 외국인들의 이제 그러니까 플러스면은 들어온 거고 마이너스면은 이제 나간 겁니다. 나간 거고 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예상 수익률입니다. 예상 수익률인데 미국에서 달러로 빌리는 비용보다 그러니까 예상 초과 수익률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가 5%면은 한국에서 12%를 벌 수 있다고 하면 7%가 차이가 나는 거고, 미국의 지금 금리가 거의 0% 수준이니까, 0.3인가요? 0.3이니까 한국에서 5%면 4%가 차이인데, 그게 지금 현재 한 10% 이상 차이가 납니다. 정시에 비교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같이 이제, 퍼가 10이라고 하면은 그게 10%죠. 반대로 이제 하면은
예상하는 이제 소위 말하는 그 기대 수익률이.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볼 때는 그게 한 8 정도 이상으로 이제 기대 수익률이 초과 기대 수익률이 8% 이상 정도면은 거의 지난 10몇 년간을 봤을 때 거의 플로우는 들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간중간에 이제 보시면은 뭐 이렇게 외국인들의 어떤 플로우가 많이 나간 데가 있어요. 그게 뭐 2010년에 한 달, 뭐 그리고, 근데 보시면 알다시피 2달 연속으로 나간 적은 거의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충격이 오니까 불안하니까 돈이 나갔다가 또 있어 보면 또 나빠지는 않으니까 다시 들어오고 뭐 이런 식의 패턴인데,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이제 생각할 때 세계 경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비슷한 쪽으로 이제 작년보다 약간 좋은 식으로 가게 되면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에 외국인들의 어떤 플로우는 들어오는 쪽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아마 그게 이제 환율에도 영향을 미치겠지만은 이제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는 원하는 이제 방향성 강세일 것 같은데, 이제 정부 정책이라든지 또는 이제 여러 가지 뭐 일본이라든지 주변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아주 간략하게나마 세계 경제하고 금융시장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고 그다음 인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